나라 밖의 비즈니스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링텍의 문영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되면 뭐 사실은 해외 매체나 매거진들도 네. 이런저런 특집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2018년에 뭔가 뜰 것으로 보이는 네. 뭐 무슨 기업들, 네. 무슨 상품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뭐 기자 생활 좀 해보고 나니까 네. 이게 뭐 이건 전망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연말 연시와 새해는 별 뉴스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잡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신문도 네.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소비자나 독자들은 그래 올 한해 이제 뭐 어떻게 될 거야 이게 궁금하고 네.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신문이나 거고. 매거진들은 네. 마침 기사거리 없었는데 뭐 이런 걸로 그럼 한번 해보지. 예측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근데 요즘에도 이제 그런 기사들이 눈에 띄는데 2018년에 새로 부상할 걸로 보이는 미국의 스타트업들. 네. 스타트업 이야기는 뭐 언제 들어도 재밌으니까요. 네. 아이디어도 거기서 얻을 수 있고. 네. 그 미국에서 뜰 것 같은 스타트업을 한 50개 또는 지역별로 또 별도로 선정한 게 있는데요. 예. 그중에 우리가 들어도 관심이 갈 만한 것들 또 우리가 참고해서 비즈니스를 해도 될 만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게 네. 줌마 피자예요. 줌마 피자? 네, 이름이 줌마 피자입니다. 미국 회사죠? 네, 아줌마가 생각이 나는데. 줌마 피자. 네, 네. 뭐 피자 회사가 무슨 스타트업이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자기들이 홍보를 할 때는 자기네 피자는 로봇가 만듭니다. 그리고 또 배달을 빠르게 합니다라고 선전을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아, 피자를 로봇가 만든다? 네. 근데 사실 만드는 비디오를 보면 이제 우리 피자에 빵을 도우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잖아요. 네. 근데 만들 때 피는 걸 로봇가 좀 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토마토 토핑을 하는데 토핑을 좀 넓게 펴주는 걸 로봇 팔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로봇가 만든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게 그냥 마케팅 포인트군요. 그렇죠. 신기하죠, 여러분? 로봇가 만들어요.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 마케팅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자를 만들면 승용차 대학생들이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네. 차에다가 피자 간판을 하나 달고 대학 가든지 집이든지 배달을 합니다. 우리도 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줌마 피자에서는 그 트럭을 이용해서 배달을 합니다. 트럭? 네. 그럼 우리나라의 푸드트럭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운전석 뒤에 이제 위가 덮여 있는 막혀 있는 트럭으로 배달을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무거운 커다란 트럭을 싣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 예. 트럭 안에는 오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면 22분 안에 배달을 하는데 배달하면서 트럭 안에서 그걸 구워서 가는 거예요. 멀리서 주문해도 네. 만들면서 갈 수 있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가 만들어서 미리 준비는 해서 가는 길에 이제 구워서 가는 거죠, 오븐에서. 저는 로봇가 피자 만든다고 하길래 네. 또 이런 사기 업체가 하나 등장했구나. 그게 네. 뭐라고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라는 생각했는데 네. 이것보다는 트럭에서 만들면서 트럭에서 직접 배달까지 하니까 구우면서. 네. 이거 그러면 굉장히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피자를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피자 회사들이 배달을 할 때 피자를 이제 오토바이 뒤에도 보온하는 그런 통에다 넣어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게 1단계라면 이거는 한 수 위인 거죠. 가면서 바로 구워서 드리니까. 야, 이거는 생각만 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네. 우리나라에도 금방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얼마나 그 고객들이 네. 워낙 요즘에는 그래도 피자에서 따뜻하게 잘 배달을 해주시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도 푸드트럭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곳에서 그걸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 건 네.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법이랍니다. 그렇군요. 아니 길에다 세워놓고 하면 그거는 주변에 있는 식당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네. 영업을 거기서 신고하고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면서 하면 다니면서 되니까. 주문 네. 받아가면서 만들어서 바로바로 전해주면 네. 이게 배달하고 점포를 합치니까 이게 말이 되네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것 중에는 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듣고서 뭔가를 하시게 되면 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게시판에다가 이진우 기자랑 했던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써주시면 저희는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또 네. 어떤 스타트업이 소개됐어요? 두 번째는 Function of Beauty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름이 그 아름다움의 기능 뭐 이런 거잖아요. Function of Beauty. 네. 이건 뭐냐면 화장품 회사예요? 샴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샴푸. 예. 로버트가 만들어요 또? 이건 아니고 그 주문자의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주문자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제 온라인으로 받아가지고요. 네.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그 주문자가 원하는 특성에 맞춘 샴푸를 제공을 해주는데 네. 약 120가지 이상의 조합이 나온다고 합니다. 샴푸도 실제로는 우리도 이제 두세 가지로는 구별해 주는데, 네. 뭐 곱슬머리용, 뭐 혹은 뭐 머릿결이 가는 사람용, 뭐 이런 몇 가지는 나오는데, 네. 아예 맞춰주겠다. 맞추고 샴푸에다가 주문한 사람 이름 이진호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저라면 안 믿을 것 같은데, 네. 주문이야 세세하게 받고 안에선 대충 섞었겠지 뭐 이게 나한테 맞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라고 의심을 할 텐데, 네. 괜찮겠네요. 근데 사용한 사람들이 후기를 올린 걸 보면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랑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기야 몇 가지만 또 잘 맞춰주면 네. 보통 일반 시중에서 사는 샴푸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것도 별건 아닌데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걸 뭘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샴푸 말고도. 네. 이렇다면 뭐 저 화장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능하죠.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로션을 맞춰주고 그러면 네. 잘 맞기만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이런 샴푸 한 병에 얼마쯤에 팝니까? 이게 사이즈나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한데 하나에 뭐 어떤 건 45불, 60불 뭐 이렇게 하니까 싸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45불 박스에 2개, 3개가 들어가 있기도 우리 한데 돈으로 한 5만 원쯤 하니까 네. 뭐 샴푸 값에 뭐 두세 배 넘는 건데 그래도 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머릿결은 소중하니까. 네. 네, 또 어떤 스타트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까? 시티즌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뭐 범죄가 일어나든지 화재가 일어나든 지역이 있으면 네. 그 근처를 갈 때 경보를 알려주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이 동네에서 옛날에 사고 났어요. 그거예요? 아니요. 지금 예를 들어 LA 다운타운을 가는데 거기에 누구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근처를 지나고 있으면은 2km 반경 내에 뭐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워낙 총기 사고, 뭐 폭발 사고 가끔 일어나고 불안하니까. 네. 사고를 예측하거나 막지는 못해도 최소한 지금 피해라. 여기서 있는데 그쪽으로 모르고 걸어가다 다치면 안 되니까. 네. 간단하긴 하겠네요. 본인의 위치 등록을 언제든지 해놓으면. 그렇죠. 뭔가 가까운 반경 얼마 안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월남만 해주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유료 앱으로 팔겠다 이런 뜻인가 봐요? 일단은 무료긴 한데, 네.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제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전에 한번 진행을 하다가 네. 한 박자 다시 숨 고르기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는 이런 니즈는 적을 것 같긴 하고. 네. 다만 저는 예전부터 그런 서비스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놀다가 네. 혹은 도시락 까먹다가 선생님 오신다 누가 하고 그러면 딱 제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오시는지 앱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 쉬는 시간에 먹던 도시락은 어떻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음 회사는요? 네. 다음 회사는 이걸 말씀드릴까 봐요. 우리나라에서 그 전화 상담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과 관계된 스타트업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글래들리라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글래들리? 네. 예. 기쁘게라는 건데요. 예. 이건 뭐냐면 그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을 때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상담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지 하여튼 전화를 하면 누군지 확인을 해서 네. 목소리나 전화번호나 이 사람의 SNS나 여러 가지를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거. 누군지를 기록을 알려주는 그런 그거는 스타트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콜센터 서비스에 이미 깔려 있을걸요. 아마 예전에 다른 이제 상담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네. A라는 분이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고객이 똑같이 전화해도 D가 받을 수 있고 뭐 F가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옛날에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고 아마 특징도 적어 놓을걸요. 상담 네, 내용뿐만 아니라 네.
뭐 조심하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화나셨다든가 네. 그래야 다음 상담원이 보고 확인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내역들은 당연히 기록들을 할 텐데 이 앱의 특징은 이 그 전화 건 사람이 쓰는 SNS라든가 네. 인터넷에 소셜 거기에 올리는 내용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분석 가능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같이 알려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고객의 전화번호를 알면 네.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 서비스에 올려놓은 사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네. 같이 본다면 그래서 저도 전화번호 안에 택배 아저씨 저 사진도 많은데 그렇군요. 예, 여기는 630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요. 네.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핀드롭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콜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는 사람의 지문처럼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가 전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 올바르지 않은 사기성으로 전화를 네. 하게 되면 예. 그걸 분석을 해서 그 상담원들에게 빨간불, 노란불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상담원용 소프트웨어네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잘 알려진 그 시스코의 그 CEO였던 존 네. 챔버스도 투자를 한 그런 회사이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예. 네. 또 어떤 스타트업들이 올해 주목받는 스타트업이라고 꼽혔어요? 좀 가벼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웨그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웨그? 네, 이걸 찾아보면 개가 꼬랑지를 흔드는 걸 웨그라고 합니다. 예, 웨그. 네, 예. 이거는 사람이 애완용 개를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또 밖에 나가서 볼일 변도 보게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를 기르면 네. 본인이 오히려 운동이 된다고. 근데 바쁘면은 그런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개를 데려가서 산책을 시켜주는 걸 연결시켜주는 앱입니다. 아, 나는 시간은 남아. 네. 그럼 내가 산책시켜줄게 손 들면 네.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강아지의 주인이 있으면 네. 바로 연결해서 그럼 해주세요. 저는 네. 사무실에 있지만 안 그래도 그렇죠. 아, 그 사람은 돈을 벌고 네. 나는 마음 놓고 일하면 되는 거니까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또 가능할 것도 같아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강아지를 위한 호텔도 나오고 무슨 네. 또 애견 샵들도 많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그래도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맡겨 하는 걱정은 들겠습니다만 네. 이게 쌓이다 보면 댓글도 달 거고 그렇죠. 이용해 보신 분이 친절하게 잘해 주셨어요라든가 그런 네. 거 쌓이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도 타는 걸요,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차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최근에는 조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스타트업. 네. 예를 들면 나토라는 NATO라는 네. NAUTO라는 나우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나우토라고 읽겠네요. 네. 예. 이거는 최근에 한 2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뭐냐면 자동차 대시보드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네. 그 카메라를 클라우드 컴퓨터로 연결을 시킵니다. 무선으로. 대시보드에 카메라가 붙어 있으면 그냥 자동차 실내가 보이겠네요. 아니죠. 대시보드에 붙어 있으니까 차 밖에 운전하게 되는 길이라든지 바깥의 것들이 보이겠죠. 네. 그 길들을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될 때 위험한 그 구간이라든지 밖에 뭐가 나온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운전자도 창밖을 보고 있잖아요, 같이.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한 10분 전에 누군가가 그 길을 갔다면 거기 네. 어디에 뭐 구멍이 있다라든지 뭐 사건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 놓으니까 앞에 이 차보다 앞에서 지나갔던 차가 덜컹 흔들렸으면 네. 지나갈 때마다 다 흔들릴 테니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그거를 또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일정 기간 운전을 하고 나면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운전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좋았고 또는 어떤 게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들을 또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기만 하면 네. 미리 앞에서 사람들이 감지했던 정보를 뒤에서 오는 차에게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앞에 전방 100m에서 사고 났어요. 네. 왜 이렇게 밀리지 하고 지나가고 나면 알잖아요. 보통 네. 사고 났었구나 이렇게. 네. 그걸 알려준다.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달면 유용한 서비스고 네. 많은 분들이 안 달면 별 의미가 없는 서비스가 되겠네요. 팩스밀리 같이. 그런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 점점 확대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도로 상황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취합하게 된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네. 발전성은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뭐 길이 이 동네로 가면 막힙니다 정도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있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서 뜨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네. 오로라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테슬라, 구글, 우버에서 자율주행을 하던 사람들이 네. 일을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비밀스럽게 차린 회사입니다.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만들어요? 자율주행을 캘리포니아에서 시험해보고 시험 결과를 회사에 피드백 주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니즈가 늘어가니까 네. 이런 것들을 그 확장시키기 위한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가 또 뜨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혹시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세요. 뉴욕에 브루클린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요. 스타트업. 네. 몇 년 안 예. 됐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만든 회사인데요. 뉴욕이 패션으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급 백화점에 가면은 침대 커버를 만들어 좋은 것들을 파는데 그런 것들을 300불에 판다면 비슷한 침대 커버를 99불에 파는 겁니다. 짝퉁 전문물? 짝퉁은 아니죠. 비슷한 품질의 것이니까 짝퉁은 아니지만 네. 유통 마진을 다 없애고 양질의 제품, 디자인이 좋은 것들을 싸게 판다는 그런 스타트업이죠. 그걸 어떻게 홍보했을까요? 디자인이 좋은 걸 싸게 파는지. 그걸 입소문을 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뭐 어느 백화점에 가서 샀던 요 물건 네. 착각 찍어와서 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나 보군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그냥 조용하게 시작을 했는데 금세 수십 명의 직원을 넣은 회사로 몇 년 사이에 성장을 했습니다. 예. 이건 아무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데요. 예. DRL이라는 게 있습니다. DRL? 드론 레이싱 리그라는 그 약자인데요. 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드론을 100km 이상의 속도로 경주하는 것들이 이제 젊은이들의 스포츠로 요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드론 경기장? 네. 이런 경기를 주최하고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가 DRL이라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스카이라든가 미국의 여러 매체들에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벌써 이 프로그램을 반영하겠다라고 준비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드론을 어디서 날려야 될지 안 될지 가지고도 논란이 있어서 네. 어렵긴 한데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스타트업들 있죠. 예를 들면 뭔가 대회를 개최해 주거나 네. 행사를 해 주거나 하는 스타트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나 혼자 그냥 강변에 가서 연 날리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연 날리기 대회 같은 걸 하나 주최를 해서 알리면 네. 그러면 가서 똑같이 연을 날리더라도 더 재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남들도 날리는 것도 보고 네. 그런 이벤트를 누가 안 만들어주면 그 시간에 집에서 멀뚱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 부가가치인 좋네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축구나 야구도 왜 동호인들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연 날리기 같은 것들 진짜 해주면 만들어주면 네. 꼭 그래서 드론 경주 같은 거야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비슷한 성격으로 이런저런 행사들을 만들고 나면 네. 어떻게 알리느냐가 고민은 되겠습니다만 뭐 크게 투자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너무 고마운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 조직만 잘 해주면 되니까요. 네. 문 소장님 좀 해보시죠 우리.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네,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신규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네. 네, 문스타트업 연구소 문영진 소장과 함께 새해에 주목받을 만한 미국의 스타트업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스타트업의 문영진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는 최근 해외 잡지의 경영이나 비즈니스 관련 재미있고 돈 되는 이슈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재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방송되는 내용과 팟캐스팅 오리지널 버전을 섞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에는 영어 공부나 내용을 좀 더 보시기를 원하는 분을 위해 어느 매체에 보도되는 것인지 매체 이름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손경제에 방송된 내용에 관련되는 원본 기사도 동시에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팟캐스팅이나 손경제 방송 관련 원본 기사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문스타트업이나 당나라를 키워드로 선택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스타트업 블로그에서 원본 기사의 웹 주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이나 당뇨 관련 기사도 문스타트업 또는 당나라로 검색되는 문스타트업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은 애플의 팟캐스팅, 안드로이드의 팟빵, 그리고 유튜브에 매주 월요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